창밖을 사정없이 때리는 겨울바람 소리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매서운 밤이었습니다. 지어진 지 30년도 더 된 낡은 연립주택. 이중창도 아닌 헐거워진 알루미늄 세시 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이닥쳐 방바닥을 타고 흘렀습니다. 보일러가 돌아가는 소리는 멈춘 지 오래. 냉골이나 다름없는 방 안에서 박수남 어르신은 잠들지 못한 채 홀로 앉은뱅이 책상 앞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의 손에는 잉크가 말라가는 낡은 볼펜 한 자루가 쥐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지난달 달력을 푹 찢어 만든 이면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돋보기를 쓴 채 떨리는 손으로 종이 위에 삐뚤삐뚤한 숫자를 적어 내려가던 어르신의 미간에는 깊은 골짜기 같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올해로 칠순을 훌쩍 넘긴 박수남 어르신. 그에게 있어 요즘 가장 무서운 것은 옛날 이야기에나 나오던 달걀 귀신도 아니요, 호환마마도 아니었습니다. 감은 눈을 뜨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내일이라는 시간이 가장 큰 공포였습니다. 젊은 시절 처자식 굶기지 않으려 안 해본 일 없이 치열하게 살아왔건만 인생의 황혼기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안락한 휴식이 아닌 5가지의 거대한 그림자였습니다. 60대 중반부터 하나둘씩 고개를 들던 고민들은 이제 거대한 해일이 되어 그의 삶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 뼈를 깎는 듯한 경제적 공포였습니다. 난방비를 아끼려 보일러를 외출 모드로 돌려놓고 시장에서 가장 싼 두부 한 모로 끼니를 떼어봐도 통장 잔고는 마치 밑빠진 독처럼 비어만 갔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턱없이 부족했고 물가는 야속하게도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쑤시는 무릎이나 허리 통증보다 더 무서운 건 혹여나 큰 병이라도 걸려 자식들에게 병원 비짐을 지우게 될까봐 아파도 참아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괜찮다, 건강하다라는 거짓말이 입버릇처럼 굳어져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소외감이었습니다. 얼마 전 동네 식당에 들어갔다가 사람 대신 서 있는 네모난 기계, 키오스크 앞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서성이다 결국 주문도 못하고 쫓기듯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계가 마치 거대한 벽처럼 버티고 서서 당신은 이제 쓸모없고 뒤처진 사람이야 라고 조롱하는 것만 같아 한없이 주눅이 들곤 했습니다. 네 번째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지독한 고독감이었습니다. 평생지기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요양병원이라는 낯선 곳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전화기 너머 들려오는 목소리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입 한 번 뻥긋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유일한 말벗인 적막한 방 안, 그 고요함이 때로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가장 뼈아픈 것은 정체성의 상실이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인가? 그저 밥만 축내는 뒷방 늙은이는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밤마다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 5가지 그림자는 박수남 어르신의 어깨를 짓누르며 텅 빈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어버린 보리차를 한 모금 들이켜던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초라한 자신을 보며 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쪼그라들었을꼬. 그때 박수남 어르신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책상 구석, 먼지가 뽀얗게 앉은 잡동사니 사이에서 며칠 전 경로당 김씨아우가 꼬깃꼬깃 접어 건네준 팜플렛 한 장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형님, 이거 그냥 버리지 말고 한번 읽어나 보시오. 2026년 새해부터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 꽤 쏠쏠하더라고요. 그때는 건성으로 듣고 주머니에 찔러 넣었던 종이였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심코 펼쳐든 그 종이에는 놀랍게도 박수남 어르신이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던 문제들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인 대답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기초연금 인상 소식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공식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기초연금 지급액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단독 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3,51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할멈과 함께 사는 부부 가구의 경우 월 최대 54만 9,600원을 받게 된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단돈 10,000원이 아쉬워 떨던 그에게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이 금액은 생명수와도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박수남 어르신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선정 기준액의 변화였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소유한 낡은 집 한 채 때문에 소득 기준이 조금 넘어서 아쉽게 탈락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기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인정액은 단독 가구 월 228만 원, 부부 가구 월 364만 8천 원 이하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아, 그렇다면 나도 다시 신청해 볼 수 있겠구나. 예전에 탈락했던 어르신들도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없더라도 완화된 기준 덕분에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팜플렛에 적힌 신청 방법을 메모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물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전화 한 통이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다는 문구에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도 국가의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 치아가 부실해 깍두기 하나 마음 놓고 씹지 못하던 그에게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은 가뭄의 단비 같았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평생 2개의 임플란트에 대해 본인 부담률 30%만 지불하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어르신은 무의식적으로 입가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씹는 즐거움을 되찾을 수 있겠어. 여기에 더해 치매 안심센터의 무료 선별 검사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관리해주는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는 막연했던 건강 염려증을 안도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또한 팜플렛 하단에는 현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노인 정책들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을 위한 시범 사업과 경로당에서 주 5일 정심을 제공하는 식사 지원 확대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덜어주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나라가 노인들의 밥상과 병상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박수남 어르신의 가슴을 가장 뛰게 한 것은 바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10만 개로 확대되었습니다. 단순히 소일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르신이 관심을 보인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주 15시간 근무 시 월 최대 76만 원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었고, 가벼운 활동을 하는 공익활동형은 월 29만 원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챙겨 입고 나갈 직장이 생긴다는 것.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출근할 곳이 생긴다는 사실이 멈춰가던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수남 어르신은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양복을 꺼내 입고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어르신의 거친 손을 잡고 따뜻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잘 오셨어요.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권리예요. 그리고 일자리는 마침 집 근처 초등학교 안전지킴이 자리가 났는데 한번 지원해 보시겠어요? 그날 이후 박수남 어르신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디지털 배움터에서 키오스크 사용법을 배우고 스마트폰으로 복지로 앱을 켜는 법까지 익힌 어르신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돌아오는 길 그는 편의점에 들러 자신 있게 무인 계산기 앞에 섰습니다. 화면을 터치하고 카드를 꽂자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경쾌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수증을 손에 쥔 그는 속으로 해냈다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다가올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에 마주하는 두려움은 결코 여러분 혼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박수남 어르신이 용기 내어 문 밖으로 나섰을 때 수많은 혜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곁에도 국가가 마련한 든든한 안전망이 펼쳐져 있습니다. 월 34만 3,410원의 기초연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지난 세월 가족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평생 흘린 땀방울에 대해 국가가 표하는 존경의 표시이자 배당금입니다. 치과 치료비가 무서워 치통을 참지 마십시오. 임플란트 지원의 든든함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110만 개의 일자리가 주는 자부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복지 혜택은 자식들이 대신 챙겨주는 선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나라를 일궈온 주역으로서 당당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힘입니다. 방 안에서 고민만 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기를 드십시오.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번이나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언제든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가 어렵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보십시오. 그 작은 발걸음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불안이 아닌 환희로 채워줄 것입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더 건강하고 당당한 시니어의 삶을 저와 국가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춥고 어두운 겨울밤이 지나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오듯 여러분의 인생 달력에도 이제 병원이나 걱정 대신 출근, 여행, 행복 같은 희망찬 단어들만 가득 적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30년 차 시니어 본색 스토리텔러, 여러분의 인생 멘토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유난히 춥고 시린 2026년의 겨울, 우리네 삶의 한복판에서 피어난 따뜻한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텅 빈 방 안에서 다가올 내일이 두려워 잠 못 이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함께 박수남 어르신의 하루를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박수남 어르신의 이야기이자 곧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창문을 때리는 겨울바람 소리가 유난히도 매서운 2026년 1월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낡은 알루미늄 셋이 틈으로 스며든 냉기가 장판 위를 타고 흐르는데 박수남 어르신은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어 앉은뱅이 책상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거친 손에는 잉크가 말라가는 볼펜 한 자루가 쥐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지난달 달력을 북 찢어 만든 이면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 위에 삐뚤삐뚤한 숫자를 적어내려가던 어르신의 미간에는 세월의 흔적보다 더 깊은 근심의 주름이 패어 있었습니다. 올해로 7순을 훌쩍 넘긴 박수남 어르신에게 요즘 가장 무서운 것은 옛날 이야기에나 나오는 달걀 귀신도 아니여 호환마마도 아니었습니다. 눈을 뜨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내일이라는 시간이 가장 큰 공포였습니다. 60대 중반부터 하나둘씩 고개를 들던 자잘한 고민들은 이제 거대한 해일이 되어 그의 노년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 뼈를 깎는 듯한 경제적 공포였습니다. 보일러를 외출 모드로 돌려놓고 시장에서 사온 콩나물 무침 하나로 끼니를 때워봐도 통장 잔고는 마치 밑빠진 독처럼 비어만 갔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쑤시는 무릎보다 더 무서운 건 혹여나 큰 병이라도 얻어 자식들에게 병원비라는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까봐 아파도 끙끙 앓으며 참아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날이 갈수록 커지는 디지털 소외감이었습니다. 며칠 전 용기를 내어 들어간 동네 햄버거 가게 앞 키오스크 기계는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버피고 서서 당신은 이제 뒤처진 사람이라고 조롱하는 것만 같아 황급히 가게를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지독한 고독감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요양병원이라는 낯선 곳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전화기 너머 들려오는 사람의 목소리가 그리워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가장 뼈아픈 것은 정체성의 상실이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인가? 그저 밥만 축내는 뒷방 늙은이는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밤새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 5가지 어두운 그림자는 박수남 어르신의 어깨를 짓누르며 텅 빈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어버린 보리차를 한 모금 들이켜던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초라한 자신을 보며 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때 박수남 어르신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책상 구석, 먼지 쌓인 안경집 밑에 며칠 전 경로당에서 만난 김시아우가 꼬깃꼬깃 접어 건네준 팜플렛 한 장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형님, 이거 한번 읽어나 보시오.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 꽤 쏠쏠하더라고요. 김씨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무심코 펼쳐든 종이에는 박수남 어르신이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던 바로 그 문제들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인 대답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돋보기를 고쳐 쓰고 보건복지부의 공식 발표 내용을 한 글자 한 글자 짚어나가며 읽어내려갔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3,510원으로 확정되었고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54만 9,600원을 받게 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약값과 관리비 걱정에 시름하던 어르신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무엇보다 박수남 어르신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선정 기준액의 변화였습니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 이하로 대폭 완화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전에 소득 기준이 아주 조금 넘어서 아쉽게 탈락했던 기억이 있는 어르신에게는 그야말로 천금 같은 기회였습니다. 이제는 다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팜플렛 여백의 신청 방법을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물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직원이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다는 문구에 꽉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또한 국가의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 치아가 부실해 깍두기 하나 마음 편히 씹지 못하던 그에게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은 가뭄의 단비 같았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평생 2개의 임플란트에 대해 본인 부담률 30%만 지불하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어르신은 무의식적으로 입가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까운 치매 안심센터에서 무료 선별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관리해주는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있다는 정보는 막연했던 건강 염려증을 안도로 바꿔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과 경로당 식사 지원 확대 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덧붙여져 있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한층 더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박수남 어르신의 가슴을 가장 세차게 뛰게 한 것은 바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10만 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어르신이 관심을 보인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주 15시간 근무 시 월 최대 76만 원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었고 가벼운 활동을 하는 공익활동형은 월 29만 원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다시 양복을 입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출근할 곳이 생긴다는 사실이 멈춰있던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수남 어르신은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좀냥 냄새가 배어있는 양복을 꺼내 입고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어르신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잡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잘 오셨어요.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오르니까 꼭 챙기셔야 해요. 그리고 일자리는 마침 집 근처 초등학교 안전지킴이 자리가 났는데 한번 지원해 보시겠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디지털 배움터에서 키오스크 사용법을 배우고 스마트폰으로 복지로 앱을 켜는 법까지 익힌 박수남 어르신의 얼굴에는 수십 년 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돌아오는 길 그는 편의점에 들러 자신있게 무인 계산기 앞에 섰습니다. 화면을 터치하는 손끝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경쾌한 결제음과 함께 영수증이 출력되자 그는 속으로 해냈다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다가올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에 마주하는 두려움은 결코 여러분 혼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박수남 어르신이 용기 내어 문 밖으로 나섰을 때 수많은 혜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곁에도 국가가 마련한 든든한 안전망이 펼쳐져 있습니다. 월 34만 3,510원의 기초연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지난 세월 평생 흘린 땀방울에 대해 국가가 표하는 존경의 표시이자 최소한의 예우입니다. 임플란트 지원의 든든함, 그리고 110만 개의 일자리가 주는 자부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복지 혜택은 자식들이 대신 챙겨주는 선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나라를 일궈온 주역으로서 담당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하지만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힘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기를 두십시오.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번이나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언제든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는 그 작은 발걸음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불안이 아닌 환희로 채워줄 것입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더 건강하고 당당한 시니어의 삶을 저와 국가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춥고 어두운 겨울밤이 지나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오듯 여러분의 인생 달력에도 이제 병원이나 걱정 대신 출근, 여행, 행복 같은 희망찬 단어들만 가득 적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창밖을 때리는 겨울바람 소리가 유난히 매서운 2026년 1월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낡은 알루미늄 셋 틈으로 스며든 냉기가 방바닥을 타고 흐르는데 박수남 어르신은 잠들지 못한 채 앉은뱅이 책상 앞에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에는 잉크가 말라가는 낡은 볼펜이, 바닥에는 지난달 반력을 찢어 만든 이면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 위에 가계부라 부르기도 민망한 삐뚤삐뚤한 숫자를 적어내려 가던 어르신의 미간에는 세월보다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칠순을 훌쩍 넘긴 박수남 어르신에게 요즘 가장 무서운 것은 옛 이야기에 나오는 귀신도 아니요 호환마마도 아니었습니다. 눈을 뜨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내일이라는 시간이 가장 큰 공포였습니다. 60대 중반부터 하나둘씩 고개를 들던 고민들은 이제 거대한 해일이 되어 그의 삶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박수남 어르신을 괴롭히는 첫 번째 파도는 경제적 공포였습니다. 보일러를 외출 모드로 돌리고 반찬 가짓수를 김치 하나로 줄여봐도 통장 잔고는 밑빠진 독처럼 비어만 갔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쑤시는 무릎보다 더 무서운 건 혹여나 큰 병이 생겨 자식들에게 병원비 짐을 지우게 될까봐 아파도 참아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소외감이었습니다. 며칠 전 동네 식당에 갔다가 입구에 서 있는 키오스크 기계가 마치 거대한 벽처럼 버티고 서서 당신은 뒤처진 사람이라고 조롱하는 것만 같아 주문도 못하고 돌아 나와야 했던 기억이 가슴에 멍처럼 남았습니다. 네 번째는 지독한 고독감이었습니다. 평생지기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요양병원이라는 낯선 곳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전화기 너머 들려오는 목소리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섞을 사람이 없어 텔레비전 소리만 공허하게 울리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가장 뼈아픈 것은 정체성의 상실이었습니다. 왜가 과연 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인가? 그저 밥만 축내는 빗방 늙은이는 아닌가 하는 의문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 5가지 그림자는 박수남 어르신의 좁은 어깨를 짓누르며 텅 빈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어버린 보리차를 한 모금 들이켜던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초라한 자신을 보며 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때 박수남 어르신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며칠 전 경로당에서 만난 김씨아우가 꼬깃꼬깃 접어 건네준 팜플렛 한 장이 책상 구석에서 눈에 띈 것입니다. 형님, 이거 한번 읽어나 보슈.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 꽤 쏠쏠하더라고요. 무심코 펼쳐든 종이에는 박수남 어르신이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던 문제들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인 대답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수남 어르신은 돋보기를 고쳐 쓰고 한 글자 한 글자 정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기초연금의 변화였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공식 기준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액은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단독 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3,51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 월 최대 54만 9,600원을 받게 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수남 어르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움직인 것은 금액보다 선정 기준액의 변화였습니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 월 228만 원, 부부 가구 월 364만 8천 원 이하로 대폭 완화되었다는 문구였습니다. 예전에 소득 기준이 아주 조금 넘어서 아쉽게 탈락했던 경험이 있어 지레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전은 다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팜플렛에 적힌 신청 방법을 메모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되는데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지참하면 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더욱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댁으로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주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다는 문구에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국번 없이 1355번으로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될 일이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도 국가의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 치아가 부실해 식사 때마다 고생하던 그에게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은 가뭄의 단비 같았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평생 2개의 임플란트에 대해 본인 부담률 30%만 지불하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어르신은 무의식적으로 입가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비용 부담 때문에 미루고 미뤘던 치과 치료를 이제는 받을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까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고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을 관리해주는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팜플렛 하단에는 현재 정부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을 위한 시범 사업과 경로당 식사 지원 확대 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이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었지만 정부가 어르신들의 노후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는 증거였기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덜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박수남 어르신의 식어버린 가슴을 다시 뛰게 한 것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10만 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어르신이 관심을 보인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주 15시간 근무 시 월 최대 76만 원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었고 비교적 가벼운 활동을 하는 공익활동형은 월 29만 원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서 출근할 곳이 생긴다는 사실, 아침에 눈을 떠야 할 이유가 생긴다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수남 어르신은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양복을 꺼내 입고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어르신의 손을 잡고 따뜻한 미소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잘 오셨어요.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오르니까 꼭 챙기셔야 해요. 그리고 일자리는 마침 집 근처 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자리가 났는데 한번 지원해 보시겠어요? 공무원의 친절한 설명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는 그의 손끝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주민센터 옆에 위치한 디지털 배움터에도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강사의 도움을 받아 키오스크 사용법을 배우고 스마트폰으로 복지로 앱을 켜는 법까지 익힌 박수남 어르신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용기를 내어 편의점에 들러 자신 있게 무인계산기 앞에 섰습니다. 화면을 터치하고 바코드를 찍는 손길이 처음에는 조금 떨렸지만 이내 경쾌한 결제음과 함께 영수증이 출력되자 그는 속으로 해냈다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손에 쥐어진 영수증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세상과 다시 연결되었다는 증명서와도 같았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다가올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에 마주하는 두려움은 결코 여러분 혼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박수남 어르신이 용기 내어 문 밖으로 나섰을 때 수많은 혜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곁에도 국가가 마련한 든든한 안전망이 펼쳐져 있습니다. 월 34만 3,510원의 기초연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흘린 땀방울에 대해 국가가 표하는 존경의 표시이자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한 권리입니다. 임플란트 지원의 든든함, 그리고 110만 개의 일자리가 주는 자부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복지 혜택은 자식들이 대신 챙겨주는 선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나라를 일궈온 주역으로서 당당히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기를 드십시오.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번이나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은 산책하듯 가벼운 마음으로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보십시오. 그 작은 발걸음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불안이 아닌 환희로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더 건강하고 당당한 시니어의 삶을 저와 국가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춥고 어두운 겨울밤이 지나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오듯 여러분의 인생 달력에도 이제 병원이나 걱정 대신 출근, 여행, 행복 같은 희망찬 단어들만 가득 적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3월의 따스한 햇살이 학교 앞 횡단보도를 비추고 있었고 그곳에는 노란색 조끼를 입고 경광봉을 든 박수남 어르신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하교 시간. 와글거리는 웃음소리가 정적만 감돌던 어르신의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고사리 같은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아이를 보며 박수남 어르신은 눈가에 주름이 잡히도록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저 소란스럽다고만 느꼈을 아이들의 목소리가 이제는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중 사회 서비스형인 학교 안전지킴이로 선발되어 근무한 지 벌써 2달째였습니다. 비록 하루 3시간 남짓한 짧은 근무였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갈 곳이 있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그 어떤 보약보다 더 큰 활력이 되었습니다. 근무가 끝난 뒤 어르신은 익숙한 발걸음으로 근처 무인 카페로 향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괴물처럼 느껴졌던 키오스크 앞에서 그는 더 이상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돋보기를 고쳐 쓰고 화면을 터치하는 손길에는 망설임 대신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라떼 한 잔을 받아들고 창가 자리에 앉은 어르신의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입금, 공공은행 76만 원, 급여. 화면에 뜬 입금 알림을 확인한 박수남 어르신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기초연금 34만 원 남짓에 일자리 급여까지 더해지니 텅 비어있던 통장에도
그리고 춥기만 했던 마음에도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와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돈은 자신이 여전히 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증표였기 때문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어르신의 눈빛은 더 이상 불안에 떨던 지난 겨울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다가올 내일을 두려워하는 대신 주말에 손주 녀석들에게 맛있는 통닭 한 마리 사줄 생각에 설레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박수남 어르신의 이야기는 결코 소설 속 허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현실입니다. 많은 분이 나 같은 늙은이를 나라에서 챙겨주겠어 라며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복지 정책은 생각보다 훨씬 촘촘하고 넓게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올해는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의 폭이 그 어느 때보다 넓어졌습니다. 선정 기준액이 완화되어 예전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하실 수 있게 되었고,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가 준비되어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이 걱정되십니까?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 인하와 치매 검진, 그리고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가 여러분의 든든한 주치의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과 예산이 마련되어 있어도 여러분이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 혜택은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지금 당장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기를 드십시오.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으로 혹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전화를 거시면 따뜻하고 친절한 목소리가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전화가 어려우시다면 신분증 하나만 챙겨서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보십시오. 나에게 맞는 혜택이 있는지 궁금해서 왔다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회색빛 불안에서 장밋빛 희망으로 바꿔놓을 열쇠가 될 것입니다. 복지는 자식들이 챙겨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평생 치열하게 살아오며 대한민국을 이만큼 일궈낸 여러분이 국가로부터 마땅히 대접받아야 할 권리이자 훈장입니다. 그러니 부디 체면이나 귀찮음 때문에 그 소중한 권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어둡고 시린 겨울밤이 지나면 반드시 꽃피는 봄이 오듯 여러분의 인생 달력에도 이제 병원비나 고독 같은 슬픈 단어 대신 출근, 여행, 맛집, 그리고 행복 같은 희망찬 단어들만 가득 적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와 국가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하고 당당한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본색 스토리텔러입니다. 20년 넘게 수많은 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쓰면서 저는 겨울바람보다 더 시린 것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박수남 어르신의 이야기는 바로 그 막막함 끝에서 만난 따뜻한 봄볕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1월 매서운 한파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기록을 저와 함께 천천히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창밖을 때리는 겨울바람 소리가 유난히 매서운 2026년 1월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낡은 알루미늄 쇠시 틈으로 스며든 냉기가 장판 틈을 타고 발목을 휘감는데 박수남 어르신은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어 앉은뱅이 책상 앞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손에는 잉크가 말라가는 낡은 볼펜이, 바닥에는 지난달 달력을 찢어 만든 이면지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 위에 빼곡히 적어 내려가던 숫자들은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어르신의 미간에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근심이 땀방울처럼 맺혔습니다. 칠순을 훌쩍 넘긴 박수남 어르신에게 요즘 가장 공포스러운 존재는 옛 이야기에 나오는 달걀 귀신도 아니요, 호환 마마도 아니었습니다.
감은 눈을 뜨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내일이라는 시간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60대 중반 은퇴할 때만 해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댐에 생긴 작은 균열이 거대한 물줄기가 되듯 하나둘 고개를 들던 고민들은 이제 거대한 해일이 되어 그의 삶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 경제적 공포였습니다. 가스비가 무서워 보일러를 외출 모드로 돌린 지 오래고 시장에 가서도 들었다 놓기를 수십 번 반복하며 반찬 가짓수를 줄여봐도 통장 잔고는 밑빠진 독처럼 비어만 갔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쑤시는 무릎보다 더 무서운 건 혹여나 큰 병이라도 생겨 자식들에게 병원비 짐을 지우게 될까봐 아파도 참아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소외감이었습니다. 동네 국밥집 앞을 지키고선 키오스크 기계가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버티고 서서 당신은 이제 이 세상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조롱하는 것만 같아 주눅이 들곤 했습니다. 네 번째는 뼛속까지 스미는 고독감이었습니다. 평생지기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요양병원이라는 낯선 곳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하루 종일 전화기 한 번 울리지 않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가장 뼈아픈 것은 정체성의 상실이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인가? 그저 자식들 눈치나 보며 밥만 축내는 뒷방 늙은이는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밤마다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 다섯 가지 그림자는 박수남 어르신의 어깨를 짓누르며 텅 빈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어버린 보리차를 한 모금 들이켜던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초라한 자신을 보며 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내 인생, 이제 정말 끝인 건가? 그때 박수남 어르신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며칠 전 경로당에서 만난 김씨 아오가 꼬깃꼬깃 접어 건네준 팜플렛 한 장이 책상 구석에서 눈에 띈 것입니다. 형님, 이거 한번 읽어나 보시오.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 꽤 쏠쏠하더라고요. 형님처럼 부지런한 분이 몰라서 못 챙기면 손해 아니오. 무심코 펼쳐든 종이에는 박수남 어르신이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던 문제들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인 대답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기초연금 소식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기초연금 지급액은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3,51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54만 9,600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히 금액만 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박수남 어르신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선정 기준액의 변화였습니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 이하로 대폭 완화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나도 해당하겠는데? 예전에 소득 기준이 조금 넘어서 아쉽게 탈락했던 기억 때문에 지레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게다가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본 공제액이 적용되어 일한다고 무조건 연금이 깎이는 게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팜플렛에 적힌 신청 방법을 메모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물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직원이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다는 문구에 꽉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도 국가의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 치아가 부실해 김치 하나 씹기도 힘들었던 그에게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은 가뭄의 단비 같았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평생 2개의 임플란트에 대해 본인 부담률 30%만 지불하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어르신은 무의식적으로 입가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동안 비싼 비용 때문에 치과 문턱 넘기를 주저했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선별검사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정보는 막연했던 건강염려증을 안도로 바꿔주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현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 사업과 경로당 식사 지원 확대 소식이었습니다. 비록 아직은 시범 단계이거나 논의 중인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국가가 어르신들의 밥상과 병상까지 세심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박수남 어르신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한 것은 바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10만 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어르신이 관심을 보인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는 주 15시간 근무 시 월 최대 76만 원 수준의 급여, 주휴수당 포함을 받을 수 있었고, 비교적 가벼운 활동을 하는 공익활동형은 월 29만 원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서 양복을 입고 출근할 곳이 생긴다는 사실. 그것은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는 열쇠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수남 어르신은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짙은 감색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좀 있을지 않게 넣어둔 나프탈렌 냄새가 났지만 그 냄새마저 향기롭게 느껴졌습니다. 주민센터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20대 청년 시절 첫 면접을 보러 가던 날처럼 설렜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어르신의 손을 잡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잘 오셨어요. 기초연금은 신청주의라서 가만히 계시면 아무도 안 챙겨드려요. 그리고 일자리는 마침 집 근처 초등학교 등하교 안전지킴이 자리가 났는데 한번 지원해 보시겠어요? 그날 박수남 어르신은 기초연금 재신청을 마치고 일자리 신청서까지 접수했습니다. 내친 김에 주민센터 옆 디지털 배움터에 들러 키오스크 사용법 교육까지 등록했습니다. 강사님의 도움을 받아 스마트폰 글씨 크기를 키우고 복지로 앱을 설치하는 법까지 익힌 박수남 어르신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용기를 내어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무인 계산기 화면을 하나하나 눌렀습니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기계음과 함께 영수증이 출력되자 그는 속으로 해냈다 하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 작은 영수증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밖으로 다시 나온 박수남 어르신의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다가올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에 마주하는 두려움은 결코 여러분 혼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박수남 어르신이 용기 내어 문 밖으로 나섰을 때 수많은 혜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곁에도 국가가 마련한 든든한 안전망이 펼쳐져 있습니다. 월 34만 원 남짓의 기초연금은 단순한 용돈이 아닙니다. 지난 세월 가족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여러분의 땀방울에 대해 국가가 표하는 최소한의 존경이자 예우입니다. 임플란트 지원이 주는 씹는 즐거움, 그리고 110만 개의 일자리가 주는 소속감을 꼭 기억하십시오. 복지 혜택은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챙겨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를 일궈온 주역으로서 당당히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힘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기를 드십시오.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번이나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전문 상담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가 어려우시다면 신분증 하나만 챙겨서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보십시오. 그 작은 발걸음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불안이 아닌 환희로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더 건강하고 당당한 시니어의 삶을 저와 국가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기나긴 어둠을 뚫고 붉은 해가 솟아오르듯 여러분의 인생 달력에도 이제 행복이라는 두 글자만 가득 적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